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가는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오늘 토마토 투자 자문 박준현 운용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운용력님, 워런 버핏이요. 투자도 정말 현명하게 잘하시지만 그분의 지혜 자체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더라고요. 자녀 교육도 참 잘한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워런 버핏 어떤 이야기로 꾸며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이 주식 투자로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올가의 투자 대가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분의 인간성, 댐데미를 상당히 본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금검 전략하고 또 전 재산의 거의 80%를 빌 게이츠 재단에 자기 이름도 아닌 타인의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할 정도로 그런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랬던 부분이 워런 버핏의 본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전히 워런 버핏이 그렇게 세계 최대의 거의 2대, 3대 정도 부자지만은 60년대에 3천만 달러인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한 3천만 원 정도 그 저택에 지금까지 살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금검절약하는 그랬던 분이다. 상당히 겸손하고 그렇던 부분들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분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연초고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 손실나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작년도에 개인 투자가들의 주식 투자 실적을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한 4.7% 빠졌죠. 빠졌는데 개인 투자가들의 평균 손실은 20%가 넘었다, 25%다. 기관 투자가들은 소폭 평균적으로 펀드 수익률이 약간 마이너스 났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대체적으로 수익이 났고, 여전히 개인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통계낸 이후에 단 한 번도 종합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그런 수익을 낸 적이 없었고, 거의 90% 이상의 개인 투자가들이 현재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좀 보고 있다, 그런 기사를 좀 본 것 같아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잃지 않는 투자이거든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올가의 대가들, 특히 잃지 않는 투자의 대가가 벤저민 그레이엄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고 그의 제자가 워런 버핏이죠. 그들 두 사람 다 어느 정도 거의 잃지 않는 투자의 대가들이지만 나름대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 분들이 어떠한 투자 철학을 가지고 또 종목을 선정을 해서 잃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연평균 20% 정도의 수익을 낸 그렇던 올가의 대가로 인정을 받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투자자의 마음가짐이 투자 성과를 결정한다. 그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저도 증권사에 제가 들어온 지 거의 89년도에 입사를 했으니까 거의 한 25년째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 동안 주식 시장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떨 때는 제가 증권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서 주식 투자에서 거의 뭐 깡통 찼다, 실패했다 그런 것도 듣다 보면 저도 한 증권사에 몸담고 있는 개인으로서 상당히 좀 부끄럽고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위의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가들의 90% 이상이 주식 시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던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던 부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 투자가들의 마음가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던 실패의 지름길이지만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은 정말로 주식 투자만큼 개인 투자가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렇던 투자 수단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렇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즉 개인 투자가들의 접근 방식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주식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말씀 좀 드리고 있지만은 주식 투자는 결국은 기업의 소유권이고 증서입니다. 단순한 휴지 조각이 아니라 그 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기업이 성과가 좋아지게 되게 되면 함께 성장을 하면서 그에 따른 배당 수익을 좀 받으면서 함께 커가는 쪽이죠. 그런 어떤 관점에서 접근한다 한다면 정말로 꾸준하게 국내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 지속적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죠. 그렇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그렇던 주식의 기업 소유의 관점이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 차익에 의해서 기업 분석 없이 투기적으로 들어간 매매 자체가 결국은 손실로 연결 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인 투자의 성과 자체가 나오지 않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가의 대가들, 워런 버핏이라든가 피터 린치라든가 관련된 어떤 올가의 대가들은 주식 투자를 어떤 하나의 어떤 사업의 파트너, 사업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사업의 개념에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그 사업에 참여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전에 그 주식을 매매하기 전에 사업 전망이라든가 그 기업의 자산 가치라든가 수익 가치를 고려해가지고 접근한다는 거죠. 그렇게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던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는 안정적인 어떤 고수익을 내는 그런 또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주식 투자는 유대한 기업의 워런 버핏이 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정말로 좋은 기업과 함께 동반자적인 관점에서 함께 성장해 나간다. 뭐 그런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보고 접근하라. 투기가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충분히 개인 투자가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투자와 투기입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결국은 투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워런 버핏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와 투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못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투자란 철저하게 사전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원금의 안정성과 그리고 향후에 또 수익성이 약속이 된 종목을 투자하는 게 투자라는 거고요. 투기는 사전에 전혀 분석 없이 즉흥적으로 시장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니까 따라서 하고 또 빠지면 불안해서 파는 그런 분석 없이 들어간 것 자체가 투기라는 것이죠. 개인 투자가들이 대부분 다 기업 분석 없이 투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기업 분석이라고 그랬죠. 기업 분석 없는 투자는 투기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 타임을 가지고 접근하지만은 매매 타임이라는 자체는 확실한 매매 타임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업 분석만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 수 있다. 그렇던 관점에서 여러분들 투기와 투자, 즉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를 매매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기업 내용 없이 대부분 매매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개인 투자가들도 기업 분석을 가지고 접근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많이 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조 산업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얘기한 시점에서 그날 바로 부산에 사신 분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사조 산업과 비슷한 동원 계열 쪽의 회사가 제가 그 회사를 얘기를 못 하겠는데 자기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분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개인 투자 연세가 한 60세가 이상이 됩니다. 투자도 꽤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제가 아직 일임 서비스를 안 하고 있는데 일임 서비스를 하게 되면 자기가 투자 금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부분을 저한테 좀 맡겨보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 1년 가까이가 됐는데 거의 100% 가까이 수익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10,000원대 주식인데 지금 23,000원대 주식이니까. 그러면서 그 회사 그분이 정확하게 향후의 실적 가지고 예측을 하면서 이 주식이 현재 200억대 이익인데 600억 정도 이익이 날 거고, 그러면서 주가는 한 4만 원 정도 갈 것 같아서 저는 1년 정도에 보유하려고 하는데, 박준영 운영령님의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분석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한참 공부했습니다. 전혀 제가 뭐 매매를 안 해봤던 주식이라. 근데 그분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를 드리면서 그동안 투자 성적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주식시장에서 실패한 적이 없대요. 자기가 그 매매한 주식에 대해서 직접 조금 전에 10,000원대부터 산 주식에 대해서 직접 기업 탐방도 해봤고, 개인이지만 알아보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 나왔던 부분 자체도 검증을 해보면서 자기는 그렇게 매매를 한다더라고요. 그런 어떤 매매 자체가 개인 투자가들도 바람직한, 저는 성공 투자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투자라는 거죠. 알고 투자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전하게 투자한 월가의 대가가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워런 버핏의 스승이기도 하고, 월가의 모든 대가들의 필립 피셔라든가 워런 버핏을 포함을 해가지고 존 네프라든가 모든 월가 대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가치 투자의 스승이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1930, 40년대는 주식의 어떤 가치 투자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이 거의 없었던데, 이분이 그런 어떤 가치 투자와 관련된 이론과 관련된 책을 좀 쓰면서 시장에 많이 주목을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워런 버핏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그 이후에 60년대, 70년대에 월가의 대가들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따라서 매매를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1936년부터 56년도 사이에 약 20년 동안 연평균 20%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봅니다. 이분은 상당히 그 어떤 월가의 대가보다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분입니다. 투자 원칙에서도 나타나 있죠. 워런 버핏도 이 투자 원칙을 쓰고 있는데, 투자 원칙의 1이 돈을 잃지 않는다고, 두 번째 원칙 두 자체도 원칙1을 결코 잃지 않는다. 이 투자 원칙에서만 딱 읽듯이 이분이 얼마만큼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은 과거에 또 부모님한테 좀 배웠던 것 같습니다. 9살 때 아버님이 일찍 여의셨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이 부분, 자식들을 좀 가르쳐 왔는데, 어머님이 1930년도에 조금, 벤저민 그레이엄과 같던 다른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다 날렸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주식 투자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 자체가 안정성이구나. 원칙을 지킨, 돈을 잃지 않는 그런 어떤 매매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수학하면서 그런 어떤 부분들 원칙을 접근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신 분들한테는 좀 더 이 부분의 투자 원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저평가주를 판단하는 방법, 결국은 종목이니까 어떤 관점에서 종목을 좀 판별하는지를 크게 좀 세 가지로 좀 봐봤습니다. 첫째는 주당 순당좌 자산 가치가 3분의 2 이하일 때 사라는 거죠. 조금 어렵죠. 당좌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현금성 자산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현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고,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에다가 순자산이라고 그랬으니까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있습니다. 그게 유동부채라고 하죠. 유동부채를 빼면 그게 이제 가장 순자산이 나오죠.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게 되면 주당 순자산이 나올 거고, 그 주당 순자산을 현재 또 주가와 비교를 해가지고 3분의 2 이하일 때 산다는 거죠. 즉, 그만큼 현금 유동성을 중시를 한다는 거겠죠. 이게 가장 핵심, 저평가주를 판단하는 그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 수익률입니다. 주가 수익률은 이게 주가 수익률 PER하고 다릅니다. PER의 역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컨대 PER이 10배면 10% 정도가 수익률이고, PER이 20배라면 20배면 20분의 1의 역수니까 5%가 주가 수익률이 되겠죠. 주가 수익률이 A등급 채권 수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을 사라는 거죠.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 A등급 채권 수익률이 아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포스코라든가 A등급 수익률이 아마 2.5%에서 한 3% 정도 될 겁니다. B등급이 아마 7, 8% 정도 되는 거니까. 자, 3% 정도 본다 한다면 주가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 비율이 주가 수익률이 6% 이상인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6% 이상이 사야 된다는 정도의 현재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PER 기준에서 18배인 것 같습니다. 당시 벤저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 1930년대 PER 6배, 7배가 미국 시장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당시에는 보수적인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다만 현재 우리나라 채권 금리 기준금리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낮출 수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A등급 채권 수익률의 3분의 2 이상이면 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A등급 똑같이 현재 삼성전자의 채권 수익률이 약 3%라고 본다면, 즉 배당 수익률을 따지면 2% 이상이면 사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1% 정도 되는데 올해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간다 한다면 저금리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벤저민 그레이엄 방식에 따진다 한다면 우리나라가 완전한 저금리 상태에 접어들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벤저민 그레이엄이 세 가지를 가장 저평가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여겼다는 것을 염두에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 피해야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 부분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성장주입니다. 성장주라고 알려준 주식은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런 버핏도 약간 비슷한 오런 버핏은 물론 이제 성장주 중심에서 안정적으로 내수 관련 쪽은 괜찮았지만 IT 쪽 같은 경우는 오런 버핏도 피하는 쪽이죠. 아마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성장주를 피하냐면 성장주를 미리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IBM을 예를 들었어요. 1950년도에도 IBM이 있었는데 1950년도부터 약 25년 동안 IBM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는데 당시에 1952년도에 미국에 있는 펀드 118개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성장하는 IBM에 대한 포트 편입 비율이 포트당 0.5%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뭐냐? 이렇게 IBM이 이렇게 성장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 당시에는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 주식이 성장주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요즘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못 가죠. 이미 주가 급등해서 어느 정도 성장 프리미엄을 지나치게 받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미리 알려진 상태고 또 알려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시장이 그 정도의 성장주라는 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주 투자도 피하라는 피하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오런 버핏이 이제 똑같은 시각을 좀 가고 있는 쪽이죠. 오런 버핏은 IT 쪽에 투자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968년도에 사이언이라든가 테크라든가 그런 어떤 기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45개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약 3년 이후에 1968년도에 조사했고 71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44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만 상승을 했고 23개 기업은 50% 하락을 했고 나머지 12개사는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술주 중에서는 IBM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90% 이상은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최근에 IT 쪽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만 주가가 올라왔지, 특히 코스닥 시장의 IT 부품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급락을 했죠. 거의 2년, 3년 만에. 예컨대 대표적인 코스닥 시장의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6만원, 7만원대 주식이 최근에 만원대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은, 또 작년 1년 만에 IT 부품 종목들이 급락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의 80, 90% 정도가, 즉, 이제 이런 분들은 결국 뭐냐면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3년, 5년을 본다 한다면 결국은 성장주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 확률보다는 기술의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장기 투자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유라이크 오런 버핏에 제가 한 30여 개 종목을 제가 작년까지 추천해 드렸지만은 IT 종목들은 제가 추천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또 부분들이 장기 투자에서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하신 분들은 그런 또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고려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 장기 투자하시지 마시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믿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 자체는 차트를 보고 매수 몇 시점을 정하는, 이른바 그 당시엔 다우 이론이 나왔었으니까 다우 이론에 대해서 과거의 주식은, 다우 이론 자체가 과거의 주식 변동 사항을 설명해 좀 주고는 있지만은 향후에 2년, 3년 이후에는 이런 미래 자체는 과거의 경제 상황과 미래의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이것도 증명을 했는데,
30년 동안 다우 이론에 의한 수익률이 약 228%였는데 282%였는데 그 당시에 S&P 기업의 같은 시점의 수익률은 332%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던 부분들이 벤저민 그레미엄 씨의 이렇던 통계를 가지고 이렇던 부분들을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언급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운용영님, 다음은 워런 버핏에 잃지 않는 투자인데요. 네. 그 내용 중에서 왜 이 주식을 사려는지 글로 한번 써보라.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피해야 할 주식에 농업 관련 기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워런 버핏 아들이 농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PR 주식에 또 농업 관련 기업이 들어가 있는 점도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오늘 준비하신 내용 다 못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요. 그 두 가지 네. 부분하고 짧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스승을 이제 얘기했고 이제 워런 버핏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워런 버핏이 이제 잃지 않는 투자를 좀 짧게 좀 말씀 좀 드리면 워런 버핏은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잃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오를 주식보다는 더 이상 하락할 수 없는 주식을 사라 그랬습니다. 누가 20개 종목을 보여주면서 오런 버핏한테 이 중에서 가장 투자가 유망한 종목을 골라달라 그랬더니 오런 버핏 하는 얘기가 2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안 좋은 종목, 버려야 할 종목들을 먼저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물어본 내가 왜 이 주식을 사려는지 글로 써보라는 겁니다. 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그 사업의 개념하고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포스코 주식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포스코 주식 100주를 29만 원에 산다. 그럼 2,900만 원이죠. 2,900만 원어치를 산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라는 겁니다. 나는 포스코 주식을 100주를 현재 포스코 시가총액이 28조 원인가요? 28조 원에 산다. 그게 사업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통째로 회사를 인수해서 제가 포스코를 사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8조 원에 산다. 그러면 28조 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고민을 할 겁니다. 28조 원이 값어치가 있는지 아닌지. 자, 그러면 포스코가 현재 자산 가치로 따지면 주당 순자산이 50만 원이거든요. 주당 29만 원이지만은 50만 원짜리 자산 가치가 있는 회사를 나는 29만 원에 산다. 아, 22만 원 정도를 싸게 현재 할인을 받고 사구나.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또 부분도 여러분들 직접 써면서 써보라는 거고, 오렌 버핏 항상 주식 중개인한테도 주식을 중개를 할 때 투자가들이 주문을 받을 때 이걸 써보고 주문을 받으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중히 매매를 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더 중요한 내용 자체는 이제 3월달 들어 2월달, 3월달 가게 되면 이제 위험한 주식들이 많습니다. 피해야 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잃지 않는 투자라고 그랬으니까 부도 위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왜 이런 부도 위험 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있는 기업들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다음번에 이 부분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부분은 제가 건너뛰어서 올가의 투자의 지혜 한마디를 좀 하고 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 이 부분을 딱 보면 아시겠죠? 요즘 시장 자체가 차별화 장세입니다. 시장을 보지 마시고, 시장 보면 어떻게 보면 오늘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크게 답이 안 나오고 있는 쪽이죠. 시장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워런 버핏이라든가 벤저민 그레미엄이 종목을 선정을 할 때 그런 염두에 뒀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즉 기업을 보고 주식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주식을 살 때 좀 더 사업 전망이라든가 수익 전망이라든가 좀 알아보고 기업 분석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성공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생긴다. 그런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이구구 동성으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워런 버핏도 그렇지만 우리 박준현 운용령님도 자식 농사를 정말 잘 지으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내 투자 강연회에서 그 비결을 좀 물어보시는 것도 아마 좀 좋지 않을까. 관심들 많으시죠? 어떻게 자식 농사를 지으셨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오늘 시장이 안정감을 찾아가고 호조세를 보여줍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이 나란히 1%대 강세를 보여주는 점 아주 긍정적인데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